윤선생 ETF 교실의 윤재용입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 저의 추석 특집 주제 ETF의 기초입니다. ETF 너도 누구니? 라는 주제로 ETF의 어떤 기초 개념과 그리고 장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 구글에서 한국 사람들이 ETF를 검색한 추이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도대체 ETF가 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을 텐데요. ETF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전적 정의에서 ETF는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쪼개서 말씀을 드려보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상품들을 어떤 투자 대상들을 모아서 펀드로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말 그대로 주식처럼 사고 판다는 얘기겠죠.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제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모으는 것을 규칙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S&P 500 지수에 속한 종목들을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모은 다음에 이것들을 저는 이제 합쳐주게 되고요. 이것을 다시 쪼개줍니다. 그럼 화면에 보시는 이 하나하나의 막대기가 ETF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한 주 한 주마다 S&P 500 개별 종목들이 다 녹아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한 주만을 매수를 하지만 이 안에는 S&P 500의 대표 종목 500개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장점은 손쉬운 분산 투자입니다. 먼저 금액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국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을 주식을 담아서 따라가려면 약 21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우리가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처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약 42,000원만 있으면 코스피 200을 거의 그대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적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손쉬운 분산 투자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미국 태양광 산업 혹은 중국 전기차 산업 혹은 미국의 S&P 500이라든가 아르헨티나 혹은 이스라엘의 혁신 기업 등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한 것을 우리는 ETF를 한 주 매수함으로써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다양성입니다. 정말 미국 ETF라든가 글로벌 ETF들 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투자를 못한다 라는 말이 정말 와닿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만 2,500 종목 정도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9,100 종목이 넘는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좀 대표적인 예시로 여기 화면에 있는 ETF들 분류를 잠깐 보시면요. 주식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혹은 스타일 혹은 배당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 채권 내에서도 미국 국채, 회사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투자 아이디어를 실제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성, 이것이 ETF의 두 번째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유동성 역시도 굉장히 크죠.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냐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해외 펀드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이걸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반대로 ETF의 경우에는 주식과 결제일이 동일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현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글로벌 ETF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같이 보시게 되면 2004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ETF로 통해 투자되는 자금이 9조 5천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원화로는 1경 8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ETF를 통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ETF 총 운용 자산이 총 72조 원 가량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계좌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좀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ETF 그리고 ETN까지 총 700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TF 시장이 글로벌하게 그리고 한국 국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ETF 시장의 꾸준한 진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ETF로 상장된 것은 지수 그리고 개별 섹터입니다.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혹은 금융 섹터, 기술 섹터 이렇게 굉장히 큰 분류로 ETF들이 먼저 상장이 되어 왔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진화된 것이 2세대 스타일형입니다. 배당 혹은 모멘텀 혹은 시가총액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들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종목들을 모아서 ETF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다양하게 발전해 오고 있는 시장이 테마형 그리고 액티브형 시장입니다. 테마형의 경우에는 굉장히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세부적인 산업들까지도 산업을 ETF를 구성해서 만든 것이 테마형 ETF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브형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는 기본적으로 규칙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하는 것이 액티브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테마형 ETF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 전기차 테마라든가 혹은 해외에서도 혁신 기술 혹은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주제로 테마형 ETF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미국 테마형 ETF 시장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조금씩 성장해서 20조 원 규모 정도로 시장을 형성을 했다가 2020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숫자 역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운용하는 자산 역시 원화로 약 180조 원에 가까운 시장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테마형 ETF 시장에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나? 그 이유는 이 차트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 주황색 선은 미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죠. 아마존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의 차트는 아마존이 성장을 함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에 피해를 본 기업들, 조금 살벌하게 데스바이 아마존 인덱스라고 불리우는 지수를 제가 좀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차이가 없던 이 두 차트 보시게 되면 2015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벌어지다가 2020년 초 그리고 현재까지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의 원인 바로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있는데, 우선 이 혁신 기술이라는 것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생산성의 차이입니다. 이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냐 혹은 가지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이 생산성 그리고 성장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혁신 기술의 의미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냐 살아남을 수 없냐의 의미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이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개별 기업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묶은 테마형 ETF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제 보시는 이 아마존의 지수 그리고 앞에서 잠깐 보셨던 그 미국 테마형 ETF들의 잔고 추이, 이것이 비슷하게 가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자동차 섹터라든가 이런 걸로는 우리가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혹은 금융 섹터 내에서도 핀테크라든가 혹은 핀테크와 같은 산업 이런 것들도 금융 섹터 전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굉장히 좀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ETF들로는 투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세부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전기차 테마형 ETF 그리고 핀테크 테마 ETF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익률 차이도 굉장히 벌어지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좀 전기차 테마 ETF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전기차 시장, 전체 자동차 시장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속도를 봤을 때는 기존의 자동차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수품, 바로 2차 전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 2차 전지의 원료인 리튬의 수요 역시도 왼쪽의 차트처럼 급격하게 증가를 해왔고 그리고 증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2차 전지와 관련된 ETF들 역시도 굉장히 S&P 500 대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로 반도체 그리고 미국 인프라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역시나 온라인 관련된 트래픽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관련된 수요 역시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왼쪽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반도체 ETF들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 인프라 관련돼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글로벌 인프라 혹은 건설 이런 것들보다는 미국 인프라에 특화돼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윤 선생 ETF 교실 추석 특집. 오늘은 ETF의 기본 개념, 장점,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테마형 ETF까지 좀 간결하게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좀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나 조금 어려우셨다면 몇 번 다시 되돌려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윤 선생 ETF 교실 추석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